너는 평생 그 주홍모 씨를 받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벌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죠? 대자연의 법칙이 움직여서 그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는데 손녀딸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친일파인데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픈 역사가 있죠. 우리가 아픈 역사가 일어났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그 아픈 역사를 일으킨 그 상대 당사자들을 증오하라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살았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아 이런 거구나. 우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부분을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반성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일어난 일이지 그 대상을 정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음에도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욕하고 증오하고 삿대질하고 헐뜯고 하라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가 사기를 당하죠. 그럼 사기당한 우리는 어때? 사기꾼을 욕하죠.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사기 당할 만한 환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가 갖고 있는 질량을 빼갖고 사회로 돌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대자연의 법칙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사기꾼이 못된 놈인가요? 사기꾼은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아, 당신 때문에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 하고서 내가 반성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면은 사기 당했던 돈이 나중에 다시 다 와요. 근데 내가 그거 이치를 모르고 앉아갖고 그 사기꾼을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법으로 걸어갖고 맨날 법은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내가 삶이 더 어려워지죠.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픈 일이 일어났던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뼈아픈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앉아가지고 300년 500년 후에도 친일파 정산 얘기할 겁니까 진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발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북한 공산 집단이 그 기조가 뭐예요? 항상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해서 항상 사람들을 결집을 시키죠. 이제 우리나라 좌파도 똑같아요. 이제 반일 감정을 자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친일파라는 집단을 내세워서 이거를 증오하게끔 만들음으로 해서 자기네 그 사람들을 결집을 시키려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반미, 그죠? 그 다음에 반미, 반일. 요거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좌파 쪽에서. 이게 뭐 진실이고 아니고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일이고요. 또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반미를 항상 외치죠. 반미 뭐 제국주의에 우리가 희생물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과거에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개인과 개인 간에도 어때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서로 분열이 돼갖고 소통을 안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힘을 못 쓰잖아요.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하고 뜻을 합쳐서 상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데 분열이 돼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과 개인 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도 어때요? 국가와 국가가 각자의 이기주의의 패러다임에 갇혀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상태에서 서로 아무런 서로 간에 상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전 인류적으로 이것은 뭐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서로 다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각 개인들이 어려워지는 것하고 굉장히 그 맥락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물론 이제 큰 나라니까 우리가 또 눈치 보고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생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래서 모든 국제 간의 그 나라들이 그런 관계로 다 우리가 이제 전환이 될 때 뭐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제국주의 뭐 희생물 이런 얘기 할 시대가 전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갔지만은 우리가 뭐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우리도 많이 얻었어요.
주고받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만 합니까? 그게 이 사람들의 논리예요. 왜? 반미라는 그 중호심을 이용해서 또 자기네 인민들을 결집을 시켜야 되니까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대착오적인 얘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우리는 착취당하는 계급이다. 그래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도 전혀 맞지 않죠. 제가 아까 기업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기업에 모여있는 자산이 뭐예요? 기업 주권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의 것이죠. 이 기본 개념을 알면 이 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기업주는 항상 역시 서로 의논하고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성장을 시켜주고 올라오고 하는 그런 관계지, 뭐 위에서 누르고 찍어 누르고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이제 얼핏 들으면 상당히 맞는 말 같지만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그 투쟁적인 개념으로 지금 민노총에서 뭐 파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파업이 과연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파업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CJ 택배가 이제 한번 파업을 길게 했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막가파 파업이에요. 기업 활동을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파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도 아니고, 그죠? 이런 이제 아주 그 조직 자체가 변질이 돼갖고, 우리 사회에 그냥 민노총이라고 하는 게 그 뒤에서 다 좌파들의 그 자금 받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파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선동을 하니까 그런데 또 이제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이제 파업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선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좌파 사람들이 자꾸 그 어느 특정 정치인들을 우상화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훌륭한 공인은 아직 없어요. 공인이 뭐죠? 나의 사익을 뒤로 하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사람이 공인이죠. 그죠? 근데 지금 사회에 공인이 나와 있나요? 공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는데 아직 공인은 없어요. 근데 공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닌 정말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오만 짓을 다하는 어떤 정치인을 내세워가지고 야, 이 사람이 세상을 구하러 온 훌륭한 지도자래 라고서 이거를 우상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과연 속고 있어야 되나요? 그 속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아직 없어요.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뭐 하다못해 그 허경영 씨가 자기가 세상을 구하러 나온 영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거 믿고 거기 가서 박수치고 앉아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공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행동 양식이 이러이러하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은 내가 공인 행세를 하고 훌륭한 사람 행세를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면밀히 보면 바로 구별이 되는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 얼마 전에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았죠? 개항을 해서 왜 그 선거운동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 애들 뭐 누르고 밀치고 뭐 이런 행동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 할 수 없어요. 누구를 보지도 않고 확 밀고 절대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 씨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아주 기본적으로라도 공의 영역으로 넘어가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공의 영역은커녕 일반인보다 더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제 눈에 보이던데 이분이 어떻게 지도자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 만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고요? 어떻게 그 말이 속을 수가 있는지 참 너무 궁금해요. 물론 이제 이 좌파 채널에서 하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상화를 시키다 보니까는 뭐 듣다 보면 뭐 속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공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뭐예요? 보면 거짓말 엄청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재명 씨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 저것도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정말 훌륭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훌륭한 공인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런 척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온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데 훌륭한 지도자가 어느 날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조가 되고 세상에 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이 다 뭐예요? 의식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사회 돌아간 일에 대해서 만족 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갖고 움직이고 바른 공부도 해갖고 분별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수준이 좀 올라갔을 때 거기에 그 수준에 맞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훌륭한 지도자감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자기 혼자 알아서 동부서주해갖고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고 감시하고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든 정성이 들어가야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떤 훌륭한 세계에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 국민의 손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국민을 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속고 있는 여러 지도자들, 이분도 훌륭하고 이분도 훌륭하고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그분들이 하나의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가 세상에 던져놓고서 야 네가 알아서 다 하고 네가 알아서 훌륭하게 커라 하면 훌륭하게 클 자식이 없는 것처럼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정말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것처럼 국민이 다 정성을 들여갖고 한 사람을 겨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정도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위대한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다, 훌륭한 정치인이고 여러분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떠들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좌파의 논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